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단어는 수학상 RPM 2차 방정식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같이 함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41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선 식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 이항시켰으므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니까는 이제 반근의 공식으로 해서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42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이라고 주어져 있죠. 당연히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대입했으므로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플러스 2a는 0이 되죠.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플러스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방금 구한 a 값을 다시 식에다가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의 해를 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25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인 x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해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3번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요 식이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네, 첫 번째로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절대값만 남아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일 때 또는 두 번째로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두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 빼기 1은 0. 자, 그럼 여기에서 a 값 당연히 두 개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a 값은 근의 공식 쓰시게 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도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1 전체의 제곱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플러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은 요 곱해주시게 되면은 빼기 1 곱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4번 문제. 자, 방정식에 또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죠. 자, 요거는 이제 범위를 나눠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클 때 또는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죠. 자, 그럼 그때는 당연히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절대값 풀게 되면은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x 값은 마이너스 5를 제외한 x는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1 값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x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빼기로 해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는
0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율 식이 되면은 x 빼기 4,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x값은 1보다 작을 때만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4를 제외한 마이너스 1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5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폭이 이쪽이 12m고 이쪽이 20m죠. 그래서 평행하게 만들었더니 도로의 넓이가 처음 요 큰 땅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도로의 넓이를 제외시킨 당은 요 네 부분의 넓이의 합은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도로의 넓이가 4분의 1이었으므로 요 네 부분의 넓이의 합은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부분을 전부 다 한쪽으로 붙여서 문제를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밑으로 조금 내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직사각형을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 길이는 아까 여기 높이가 폭이 12m였죠. 당연히 또 요 길이도 폭이 20m였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처음 땅의 한변 길이 구하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요 한변 길이를 xm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이므로 요 길이는 x 빼기 12m. 당연히 요 가로 길이는 x 마이너스 20m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넓이 쓰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20은 처음 넓이가 x 제곱이었죠. 근데 처음 넓이의 4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해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240은 4분의 3x제곱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1x제곱 그 다음에 양변에 4 곱해서 x제곱 빼기 128 x 플러스 960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빼기 120 그 다음에 x 빼기 8은 0이 될 텐데 자, 분명히 문제에서는 여기 x 길이는 당연히 폭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2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x 값으로는 당연히 120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 한변 길이는 120m죠. 자, 그 다음에 446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뒷값이 0보다는 작다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판별식부터 쓸게요. 근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는 방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k-2제곱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빼기 k제곱 빼기 k 플러스 6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k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판별식이 허근이 되기 위해서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값은 2보다 크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k 값이라고 했으므로 2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겠죠.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n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히 첫 번째로는 판별식 t가 0이 된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마이너스 4 곱하기 AC죠. 그래서 4m제곱 빼기 4C 빼기 8. 자, 그럼 식정리 주시게 되면은 A제곱 M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ABM 플러스 B제곱 빼기 4C 빼기 8.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므로 이 값은 m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a제곱 빼기 4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b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b제곱 빼기 4c 빼기 8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은 3입니다. 그죠? 어차피 a 제곱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 a 값을 더 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죠.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곱했더니 0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b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제곱 당연히 b 값이 0이므로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빼기 4c 빼기 8이 0이 돼야 되므로 c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은 이미 4라고 주어져 있고요. b는 0이고 c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8번 문제. 자, 0이 아닌 정수죠. 정수 A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 배웠던 자, 두 개, 루트 A 빼기 2분의 루트 2 했더니 마이너스가 밖에 붙었죠. 그 말인즉슨 분모에 있는 A-2는 음수고요. 분자에 있는 A 값은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A 값이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들 다 다시 한번 적어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자, 그럼 당연히 판별식 써보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3이므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근 갖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므로 기역은 허근을 가지겠습니다. 자, 니은 조건. 또 a에다가 1을 대입했죠. 그럼 2x제곱 0 될 거고 플러스 2는 0.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서 당연히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조건은 x제곱 빼기 a에다가 1 넣었으므로 x 빼기 3은 0.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12. 근데 이 값이 13이죠.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지는 허근을 가지는 조건은 기역과 니은식밖에 없겠죠. 자, 또 449번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죠. 자, 그럼 우선은 위에 있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므로 판별식 d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식 정리부터. 자, 그러면 x제곱, x제곱, x제곱 당연히 3x제곱이죠. 자, 빼기 ax, 여기도 빼기 ax, 여기도 빼기 bx, 빼기 bx, 빼기 cx, 빼기 cx죠. 그래서 각각 두 번씩,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x. 그 다음에 남은 거는 ab, bc, ca로 식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b, bc, ca.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것과 합쳐져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곱셈 공식 배울 때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고 안에는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빼기 a 전체 제곱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므로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는 제곱한 값이 0 되고 0 되고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b하고 c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c하고 a 값도 서로 같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삼각형이므로 정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0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죠. 자, 그럼 이 요식을 통분시켜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분의 요식에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했죠. 그래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요식에는 알파 플러스 1을 곱함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조금 더 전개시켜서 자,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위에 있는 식은 제곱은 제곱끼리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옆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4분의 25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위에 구해놓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5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밑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그래서 식정리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위에는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4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2는 0이 성립이죠. 다시 말해서 알파 제곱은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빼기 5베타 플러스 2도 0이 성립이죠. 그래서 넘겨주시게 되면은 베타 제곱 대신에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에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베타 제곱 대신에 5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요 식은 결국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위에 있는 식에서 두근의 곱이 되겠죠. 그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2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플러스 2고요. 알파 베타 값은 K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 값이 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우선은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근데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제곱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도 조금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값은 4의 제곱이므로 16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4, 알파 베타에다가 k 대입 마이너스 4k는 16. 그래서 4k 값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임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3번 문제. 자,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근을 알파라고 뒀다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2알파라고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두 근의 합부터.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3알파죠. 그럼 그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빼기 3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곱했으니까 2알파 제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은 플러스 1이므로 알파 값은 1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k 값은 플러스 2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4번 문제. 자,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선생님이 한 근을 알파라고 잡았다면 연속인 정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두 근의 합부터. 자, 그럼 두 근 더했으니까는 2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부호반댐. 그래서 2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알파는 k라는 요식이 한 개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의 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했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위에서 알파는 k로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알파 자리에 k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k제곱 플러스 k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또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5번 문제. 자,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은 두 근의 합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위에 구했던 요 조건에 의해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므로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식 세우면 되죠. 그래서 x제곱 쓰시고요. 두 근의 합의 부호는 반댐. 두 근의 곱의 부호는 그대로. 자, 근데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2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제곱 빼기 4x-1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6번 문제. 자, 복소수 범위에서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기 전에 우선은 선생님이 식 전체를 2분의 1로 먼저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럼 안에 있는 이 식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x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니까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이 주어져 있으므로 당연히 인수분해도 x 빼기 1 플러스 i의 부호 반대죠. 그래서 플러스 1 빼기 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빼기 i의 부호 반대니까는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인수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57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3일 때 단 AB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근이 2-루트3이면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두 근의 합부터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점 그래서 두 근 더했으므로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부호 그대로 b는 두 근 곱했으므로 4 빼기 3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다시 x제곱 b에다가는 1 넣고요. a에는 마이너스 4 넣어서 이 식의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쓰시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458번 문제. 자,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식을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yx 플러스 4x 그래서 2로 묶고 선생님은 y 플러스 2x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남은 거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a점. 자,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 판별식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빼기 a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4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유형 몇 번이었냐면은 15번이죠. 그래서 15번 할 때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요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16 마이너스 ac점 그래서 빼기 12 플러스 3a 그래서 4 플러스 3a는 완전 제곱식이므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9번 문제. 자, 두 사람 A, B가 있는데, 자, A는 P의 값을 잘못 보았대요. P 값을 잘못 보고 풀었죠. 그러면 Q 값은 잘 본 거죠. 자, 그러면 Q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Q. 근데 근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으므로 곱하게 되면은 5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Q의 값을 잘못 봤죠. 그러면은 Q 값을 잘못 봤으니까는 당연히 이번에는 P 값은 제대로 본 거죠. 그럼 P 값은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P. 자, 그럼 이 두 근 더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6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를 구하려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잘 본 거를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0번 문제. 자, fx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f 빼기 1이 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때 반드시 x는 2를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했었을 때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4 빼기 5기 때문에 당연히 f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은 당연히 0이 성립하겠습니다. 그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래서 f 알파는 0이 성립이고요. f 베타 값도 0이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문제에서 7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그때 다음 2차 방정식 3x 빼기 4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f 3x 빼기 4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있는 3x 빼기 4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3x 빼기 4가 알파, 그래서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4, 그 다음에 3x 빼기 4는 베타, 그래서 당연히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4. 그래서 문제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7이죠. 그래서 3분의 15이므로 정답은 5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2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죠. 그래서 x에다가 처음에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 대입했으므로 4 플러스 2a 플러스 2k 플러스 bk 마이너스 b는 0이죠.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k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a 빼기 b 플러스 4는 0. 자,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값도 0 되고 여기 있는 이 값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b는 0.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 빼기 b 플러스 4도 0이죠.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a 값은 정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플러스 6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앞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거 마이너스 12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럼 지금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양수였으면은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근은 부호가 반대. 자, 그래서 문제에서 1대 3이죠. 그럼 선생님이 한 근을 알파라고 뒀다면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 3알파에서 부호를 반대로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두 개 곱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4가 돼서 알파 값은 2 또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그럼 근이 알파가 2일 땐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인 m 플러스 1. 두 근 더했으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시면은 2인. 그래서 n 값은 플러스 1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땐
그러면은 근이 마이너스 2, 한근은 6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또 똑같이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그럼 두 근 더했으므로 플러스 4. 약분 쳤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n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n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4번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하고 알파죠. 그래서 두근의 두근의 합 1 플러스 알파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a죠. 두근의 곱 그러면은 1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입니다. 그죠? 그 값은 부호 그대로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빼기 3 그 다음에 베타죠. 그래서 두근의 합 빼기 3 플러스 베타 값은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또 두 개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3 베타는 부호 그대로 a라고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연립하면 되죠. 또 요렇게 연립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값 대신에 b 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빼기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이항시켜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3 요식한 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또 이제 연립해 주면 되죠. 알파는 a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 그럼 플러스 3베타 이항시켰으므로 알파 빼기 3베타는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둘이 연립해 주면은 알파와 베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빼게 되면은 4베타는 4. 그래서 베타 값은 1. 베타 값 1이므로 알파 값은 당연히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식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두근 알파하고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우기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했으므로 3. 두근의 곱은 곱했으므로 2. 그러면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는 반대임. 곱의 부호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5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분의 1이죠. 그래서 유리화 시켜서 분모 문제에다가 1 빼기 2i를 곱하게 되면 5분의 1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수 a, b라고 되어 있으므로 켤레근은 당연히 5분의 1 플러스 2i가 바로 켤레근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우선은 두 근의 합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두 개 더했으므로 당연히 5분의 2가 되죠. 자, 두 근의 곱 두 개 곱했으므로 25분의 5 해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 세워주시게 되면은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는 반댐. 두 근의 합의 부호, 두 근의 곱의 부호는 그대로죠. 근데 최고차 개수가 2차 개수가 5죠. 그래서 5 곱했으므로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인 b 값은 플러스 1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6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반정식 x제곱 빼기 ax 플러스 2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판별식 d값은 b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 이 값이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a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기억 조건.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고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대입해 주시게 되면 a 제곱 빼기 4. 이 값이 현재 4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거는 이미 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판별식에서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 식이 성립하겠죠. 당연히 a제곱 빼기 4는 4보다 크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억 조건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은 지금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과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서로 같은지를 증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 판별일 텐데 문제 보시게 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플러스 2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알파가 음수였으면 베타도 뭐고 음수가 되겠죠. 또는 알파가 양수였으면 베타 값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처럼 알파도 음수, 베타가 음수였다면은 첫 번째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음수, 그 다음에 알파도 음수, 베타도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풀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 요식도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식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일 땐,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그 다음에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죠. 그러면 절대값 풀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죠. 오변식의 알파 베타도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두 식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조건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조건은 그냥 단순하게 식정리해 주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알파 베타는 2였죠. 그래서 베타 값은 알파분의 2가 됩니다. 그 문제에서 알파 값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알파분의 1 역수 취했으니까는 부등호 반대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2를 곱했으므로 알파분의 2는 2분의 1보다는 작다. 근데 알파분의 2가 바로 베타였죠. 그래서 베타 값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도 당연히 참이 돼서 정답은 기니 D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7번 문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허근을 알파를 가진다. 그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알파라는 값을 허근이죠. 그럼 허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 그 다음에 a 두 번에 bi 한 번, 그래서 플러스 3a 제곱 bi, 그 다음에 a 한 번에 bi 두 번이죠. 그러면은 ab 제곱 i 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3ab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i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세제곱 i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i. 자, 근데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3a 제곱 b 빼기 b 세제곱은 0. 그래서 양변 b로 약분해서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죠. 그래서 b 제곱값은 3a 제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한근이 알파였으면은 다른 허근 알파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a죠. 그러면 그 값은 부호 반대니까는 p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p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했으므로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근데 b제곱 대신에 우리가 3a제곱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은 4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p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4의 제곱은 p 플러스 3. 그래서 여기 a 값 대신에 2분의 p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p제곱 빼기 p 빼기 3은 0이 되죠. 대입해서 이항시켜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p값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요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 쓰시게 되면은 p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원 C와 반원에 내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원 C하고 C-의 반지름 길이를 두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C의 반지름 길이를 알파라고 두고 C-의 반지름 길이를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 길이는 알파, 여기에 있는 반지름 길이는 베타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원이 또 이렇게 접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이 길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수선을 한 개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알파에서 베타 길이를 뺀 거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 이 길이는 주어져 있는 대로 8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식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4알파 베타는 64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16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값이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근의 곱은 한 개 결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A 지점에서 선생님이 요렇게 선분을 한 개 연결시킬게요. 접해 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바로 요 길이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알파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바로 2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2알파. 자, 그럼 그때 요 두 길이의 합이 잘 안 보이죠? 요 두 길이의 합이 바로 2알파가 되면 되죠. 자,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베타가 될 거고, 또 요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 쓸 수 있죠. 그래서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8제곱이므로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는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64 플러스 베타, 요 두 길이의 합은 결국 2알파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그럼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64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게 되면 베타 제곱 플러스 64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베타 제곱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아까 앞에서 16으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64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64.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4알파 제곱은 128. 그래서 알파 제곱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값은 길이니까는 당연히 양수. 그래서 4루트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알파 값이 4루트 2였으므로 알파에다가 4루트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4루트 2 곱하기 베타 값이 16이죠. 그래서 결국 베타 값은 양변을 4루트 2로 나눴으므로 2루트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4루트 2 플러스 2루트 2이므로 6루트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는 반댐, 두근의 곱의 부호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